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날씨로 가야겠어요. 1차 장마 시작. 출근길에 장대비 내리는 곳이 많은데 지금 1차 장마라 그러셨습니다. 네. 그럼 2차 장마는 또 언제예요? 편의상 구분한 건데요. 일단 이번 주 내내 한반도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긴 할 텐데요. 네. 중간에 잠깐 그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이 1차 장마, 그리고 수목금 토요일까지가 2차 장마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장마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료를 두 개 갖고 왔거든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자료인데 이게 기상청 날씨지도 화면인데 정체 전선이 저기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한 오늘 7시부터 12시까지가 이렇게 북동쪽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볼 수 있고요. 장마 전선이 한반도 전체에 걸쳐 있고요. 북동쪽을 향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저 가까운 그 빨간색,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곳 주변이 강수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예, 중부 지역이 그래서 이제 오후쯤에 집중호우가 내릴 거다 그런 얘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구름 사진, 위성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요게 오늘 아침에 천리안 위성 EA호가 찍은 사진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 말로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말로 설명을 더 드릴 게 없을 게 한반도 전역에 지금 구름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한반도가 뿌연 구름 속에 쏙 들어가 있네요. 다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이 한반도 전역에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수량 짧게 보면요. 제주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100에서 300mm, 그리고 일부 산지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0mm 이상 기록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100mm 안팎의 비가 뿌려질 전망이고요. 네. 시간당으로 따졌을 때 보통 15mm 시간당이 넘으면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전국 대부분이 시간당 20에서 40mm가 나와요. 전국이 다. 네, 거의 다가 그래요. 상당히 많이 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수도권이 내일 오전이 정점입니다. 네. 내일 출근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장마 전선이 잠깐 다시 내려가요, 남쪽으로. 네. 그럼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제주랑 남부지방 쪽으로 전선이 내려가고요. 이후에 잠깐 소강됐다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드린 대로 2차 장마가 시작되는데 이때 비 피해가 더 클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를 나눠봤을 때 1차 장마, 2차 장마란 말씀이고 주 후반부 2차 장마 때가 더 많은 비가 올 것이다. 더 많이 올 걸로. 김준일 에디터. 예, 오시는데 출근길도 평소보다 막혔죠? 네, 길이 좀 막혔습니다. 저 서울 이제 서부 쪽에 사는데 비는 안 오더라고요. 비는 안 와서 피해는 없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막히는 게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1차, 2차라고 나누기는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이게 몇 차까지 갈지 몰라서 그러면은 장마가 그렇죠. 어쨌든 지금 지난해 폭우가 많이 왔었잖아요. 장마 때. 네. 그때도 저런 식으로 띠 모양으로 이게 동서로 이렇게 좀 비스듬하긴 한데 동서로 이렇게 가늘고 두껍게 오면은 이게 집중호우가 띠구름이 지나는 지역에는 집중호우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분 집중호우가 지금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특히 이제 수요일 이후에 오히려 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작년에 지금 흰남노 치면서 비가 많이 와서 지금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강남도 있고 특히 포항 지역 같은 경우에는 냉천 범람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복구가 하나도 안 됐답니다, 지금. 아직도요? 칠성천 같은 경우에는 그 하천을 이제 정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며칠 전에 시작했대, 그 하천 정비를. 경북도 설명은 그러니까 이거를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올해는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거 하느라고 지금부터 이제 강바닥을 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장마 시작인데요. 이제 장마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아파트 하나가 잠겨가지고 사람 많이 죽었었잖아요. 지하 주차장에서 많이 돌아가셨죠. 예, 거기 같은 경우에도 냉천이 범람했는데 냉천에는 지금 모래주머니만 쌓여 있대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는 이제 물막이 이거는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지금 그 일대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서울에 이제 반지하, 서울도 그때 굉장히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큰 피해 입었죠. 예, 특히 반지하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서울시에서 작년에 이제 반지하 퇴출을 선언을 했는데
21만 가구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실제 이제 반지하에서 옮긴 사람은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어디 갈 곳이 있느냐. 그 집값으로 그렇죠. 싸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짓는 것을 좀 짓지 말아라는 할 수 있지만 당장 이분들 나가셔라 하면은 이렇게 하나 했는데 역시나 1%밖에 안 옮겼군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물막이판 그리고 역류 방지기를 무료로 설치를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된 곳이 15,000가구 정도로 전체 40%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거는 그거를 설치를 하면은 집주인들이 여기는 상습 침수 지역이다라고 홍보하는 꼴이라서 집값 떨어질까봐 그런 일이 협조를 안 하는군요. 협조를 안 하는 건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지금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채소값하고 과일값하고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폭등하고 있는데 뭐 상추 지난달 대비 상추 37.8%, 뭐 청상추 그러니까 적상추가 37.8, 청상추 49%, 뭐 쪽파 111%, 뭐 이런 거에서 지금 과일 채소값도 좀 많이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마 이제 시작입니다만 7월 내내 비 올 거예요. 주변 단속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이낙연의 못다한 책임. 예,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귀국했습니다. 네. 귀국길에 의미심장한 말들을 많이 남겼어요. 네, 대선 끝나고 1년 동안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귀국을 했죠. 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제 책임도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제 이 이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을 주말 내내 나왔는데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제일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달부터 전국으로 강연을 다닐 거래요. 강연하다 보면은 뭐 정치적 메시지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내용은 뭐 외교 정책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비판하는 정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로우키로 갈 거래요. 로우킥이죠? 네, 특히 당내 이슈 관련해서 네. 뭐 그 친 이낙연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나라 배나라는 안 할 거다. 꼬치꼬치 뭐 하나하나. 네, 왜냐면 이거 혁신이 구성이 이제 막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뭘 일단 맡기는 기조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당내 지각 변동이 있을까? 이게 오늘 아침 조간에 그 대부분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나오던데. 예.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랑 라이벌,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경선 때 상대로 이제 했기 때문에 자연히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재명을 맞득치 않아 하는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 뭐 결집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 가는 포인트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당내에서는 어떻게들 전망해요? 요거는 제가 그레이존 당에 이제 뭐 친명도 비명도 아닌 좀 회색지대에 있는 의원들한테 어제 여러 명한테 물어봤어요. 예. 뭐 근데 이분들이 왜냐하면 최근에 인터뷰를 공개적으로 하진 않지만 어떤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대부분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시큰둥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낙연 뭐 그런 정도 분위기는 아닐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내 여론을 이끄는 한 운동권 출신 의원이 했던 말이 당이 힘들었던 지난 1년 동안에도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냐. 예전에 그 DJ나 YS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힘들 때 옆에 가서 손도 잡아주고 하면서 당의 전체적인 파일을 키워나가는 역할들을 해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았느냐 라는 좀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을 아마 당내 대체적인 여론이 이런 것 같아요. 당이 어려울 때 뒤로 빠져있지 않았느냐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1년 동안 피해준 거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긴 하던데요.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대체적인 의견이지만 뭐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그 대중의 관심이 일단 이낙연 대표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당내 의원들한테도 그 분위기로 이어질 거라는 반론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 지금 취재해 주셨는데 김준일 대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제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게 정확한 워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당선돼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라고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을 비판한 거 하나. 또 하나는 내가 대선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으면은 윤석열 막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식으로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가 가능했죠. 예, 뭐 그렇게 이제 뭐 이제 다 견제를 했다. 그래서 뭐 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뭐 좀 비판 성명도 내고 그랬어요. 이재명이 문제지만은
이낙연이 대안은 아니다 뭐 이런 거를 국민의힘 논평 굳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내더라고요. 그 정도로 약간은 이제 좀 살짝 견제를 하는 이런 모습인데. 예. 뭐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뭔가 공개적으로 막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집중포화 뭐 이재명이 흔들려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강성 지지자 뭐 개딸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뭐 독일까지 찾아가가지고 강연하는데 뭐 이렇게 피켓 시위하고 그랬거든요. 수박 현수막을 들었대요. 예, 예. 그 이낙연 전 대표 강연 현장에 예, 해외 개딸이 독일에서 12일 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정도로 지금 당내 갈등의 불씨가 이제 될 수 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당장 뭐를 하기보다는 강연을 주로 중심으로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지난달에 냈다고 합니다. 외교 안보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정부의 외교 안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외교 쪽으로. 예, 그래서 지금은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지금 강연할 생각이 돼요.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 키워드가 청년, 네. 외교 안보 그리고 호남. 요 세 가지가 될 거고 결국은 지금 호남에 마땅한 그 대표 간판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호남을 중심으로 좀 집결할 가능성 등등등이 나오고 있고 결국은 김은경 혁신위가 어느 정도 혁신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천의 기득권까지 다 타파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결과물이 딱 나왔을 때 친명한테만 유리하다. 뭐 이렇게 하면 비명계가 폭발했을 때는 지금은 거리를 두고 있는 비명계도 이낙연을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네. 이제 혁신위가 공천 룰을 건드릴 것 같습니다. 손 볼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결과물 공천 혁신안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두고 보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이것으로 비명 속가내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비명들의 경계 시각이 있죠. 지금. 분명히 있죠. 분명히 그런 분위기가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상임고문 그 귀국 현장에 마중 나갔던 분, 윤영찬 의원 인터뷰로 함께 하죠. 다음으로 갑니다. 냉장고 영아 사건 살인죄 검토.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게 논란이 있었어요. 영아 살해 혐의로 하냐, 살인 혐의로 하냐라고 논란이 있었는데 살인이 더 셉니다. 이 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영아 살해나 살인이나 다 살해 아니에요? 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결과는 같은데 네. 살인으로 하면은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의유를 하거든요. 반면에 영아 살해는 여러 어떤 궁핍한 동기가 있었다라고 참작을 해주는 거예요. 참작이 되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형이 좀 줄어요. 상한선이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10년, 최대가 10년이에요? 네, 최대가 10년이고 게다가 이것도 형식적인 거고 실제 판례를 보면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원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할 때 영아 살해 혐의를 적용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봐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논란이 나오니까 경찰이 살인죄로 다시 의율이 가능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아 살해 법조문에는 출산 직후의 살해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번 사건은 출산하고 하루 뒤에 살해를 했다 보니까 직후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지 요거 판례를 따져보고 있고요. 네. 과연 정말로 경제적으로 궁핍했는지 양육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남편은 나는 아이 죽인 거 몰랐다. 낙태한 걸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네요. 부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은 몰랐을 거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기자들이 병원 쪽을 취재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넷째 첫 번째 살인했던 할 때 그 산부인과를 가보니까 예. 퇴원 서류에 남편 서명이 기재돼 있었던 겁니다. 아, 그건 출산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네요.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다만 보통 이렇게 허위로 대리 서명하는 경우도 있긴 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요 지점들을 따져보고 있고 경찰은 남편도 알았을 가능성 이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